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 대 천간, 즉 병이 갑을 운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병이 갑을 만나면 우리는 육친상 난을 생하는데 음양이 같아서 편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육친적인 뜻으로는 소년기에서는 실제로 보면 식상을 극하는 작용 때문에 소년의 성장성을 방해한다는 뜻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육친의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즉 그 현상이 뭐냐면 엄마가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인해서 부득이 할머니 손에 자란다든지, 즉 타가 양육의 세월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 일종의 눈칫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엄마한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타가에 의해서 양육이 되므로 눈칫밥으로 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식상 없이 뭔가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으로 뭔가 특별한 재주나 재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 본다면 이과 학문이라든지 또는 전문성, 기술성이라고 보기도 하죠. 자, 청년기에 와서는 보통 이제 나이가 드디어 나이가 먹기 시작하니 행동적인 절제를 뜻하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한 세월로 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요즘 현대에서는 실제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실업이 길게 되는 인자로도 해석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기술 습득이나 이공학문을 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격이나 기술 중심의 학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식상을 극하는 작용 때문에 건강 불안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이제 부동산이나 문서를 취득하거나 또 임대 사업을 하는 경향성이 있고, 또 식상을 극하는 작용이 그대로 따라옴으로 인해서 건강 불안,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보통 휴직,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서는 보통 식상이 자식의 별이 되므로 자식의 근심거리가 생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만년기에 가서는 수족, 생식기, 즉 식상이죠. 수족, 생식기, 소화기의 병고로 보기도 하고, 또 건강 불안적인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자,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식상을 극하는 작용 때문에 자식의 근심 걱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보통 육친적인 뜻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병을 내가 무기의 글자로 쓴다라는 것이죠. 즉 음이 강해서 양의 글자를 쓰는데, 또는 양이 강하더라도 합에 의해서, 즉 병신합이라든지 이런 합에 의해서 묶여서 병을 내가 무기의 글자로 쓸 때, 자, 이럴 때 병을 훼손하는 자가 있게 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병을 우리가 지지로 내리면 뱀사자가 됩니다. 그죠? 갑을 지지로 내리면 뭐가 되죠? 범인자가 되죠. 또 경을 지지로 내리면 무슨 글자가 됩니까? 원숭이 신자가 됩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는 사명살이죠. 따라서 이 갑이라는 글자가 오니까 나에게 편인적인 요소보다는 이런 형벌적인 요소, 형벌, 수술, 가공적인 요소로서 나에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이라는 것이 뭡니까? 작게는 구설차범이죠. 또 좀 크게 가면은 송사 시비권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술은 뭡니까?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일, 이런 것들이, 즉 병원 갈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나, 또 한편으로 이제 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정 중재작용은 내가 뭔가 목적물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즉 내 것도 양보하고 저쪽도 양보하고 해서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갑의 운이 왔을 때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 팔자 내에 갑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이 있거나 했을 때, 경은 병에 관해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또 보면은 형살의 기운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라는 글자를 내가 중이 쓸 때 이 경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뭔가 형벌에 관련된 직업 특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능성을 발휘하는 사람, 남들도 이름을 대면 알아봐주는 사람의 그러한 직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갑이 운이 어떻게 되냐면 갑이 경도형하고 병도형하는 작용에 의해서 직업적인 훼손뿐만이 아니라 형벌에 관련된 준하는 상황까지도 나에게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격하여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가 있다든지 했을 때,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갑이 기를 합하는 작용이 생겨나게 되죠. 따라서 기의 세력이 한때는 왕성하게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는 실제적으로는 합은 망실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됨으로 인해서 기가 이렇게 빠져나감으로 해서, 원래는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유능성을 발휘를 했었는데 이 기가 빠짐으로 해서 이 경이 나를 형하는 상황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특징적인 원인은 병이 봤을 때 경은 편재의 별이 되죠. 뭔가 재물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형에 관련되어진 상황들이 나에게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원격하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기라는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병신 합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합의 작용력으로 뭔가 적객성을 하더라도 뭔가 단골 손님 위주로 장사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성을 크게 하고 있었을 때, 자, 이럴 때 갑이 오니 갑이 기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합하는 작용이 생겨나게 되죠. 따라서 이 기가 빠져나가는 작용에 의해서 뭔가 이때 자기가 이 신이 한 칸 떨어져 있을 때의 작용력이 아니라 바로 붙는 작용으로 인해서, 즉 합의 작용에 의해서 뭔가 세일거리를 만들게 되거나 세일에 가담하게 되거나 이러한 작용력으로 뭔가 신생세일을 벌렸을 때, 자, 그랬을 때 그 작용력이 대운에서는 보통 4, 5년 차에서 실제적으로는 좀 안 좋은 모양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작용력도 마찬가지죠. 갑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병과 임은 어떤 작용? 충의 작용이죠. 즉 역마 관련 분야에서 뭔가 남들이 알아보면 남들에게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러한 직장에서, 무시무시한 직장에서 내가 뭔가 이 두드러지게 활동력을 보이고 있었을 때, 즉 그럴 경우 역마 관련 조직이라는 것은 항공, 해운, 무역, 관광, 건설, 통신, 그리고 조선, 자동차 분야 이런 쪽이죠. 그런 쪽에서 내가 유능성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 갑이 오니 어떤 형과가 있더라? 자, 기를 합해서 기의 세력을 첫 번째는 강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기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어떤 작용? 이미 병을 충 때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충은 이동 변동이죠. 자,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 뭔가 이동 변동되어지는 상황.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작용? 갑이 병을 형하는 작용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뭔가 한 글자만 있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간지 배열상에 뭔가 이런 식으로 이러한 글자들의 영향력들이 이 운에 이런 글자, 즉 갑이 오니 뭔가 훼손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날려버리는 작용. 아까 같은 경우에 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충하는 작용이 우선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죠? 경을 충하고 그 다음에 기를 합하고, 그리고 무슨 작용? 이 갑이 병을 형하고 경도 병을 형하는 작용이 실제로는 동반되는 작용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운에서 해석해서 실제적으로는 육친적인 작용이 아니라 이런 신살적인 작용력을 해석해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사주팔자 해석의 감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대천간 병이 갑을 봤을 때, 또 운에서 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